안녕하세요. 김조규의 도시계획기사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시험에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을 구축해야 됩니다. 가로망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주진금, 두 번째 집통배, 세 번째 보차분리,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진금, 주간선도로에서 진입을 금지한다. 집통배, 집산도로에서 통과교통을 폐지하겠다. 보차분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도로의 기능, 도로의 형태, 도로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도로가 적정한 역할에 맞게끔 만들어졌는가, 형태, 그 모양의 생김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규모, 통행량과 기능에 따라서 도로에 알맞은 표본이 결정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도로의 기능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주간선도로는 시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고 대량 교통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대량 교통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의 폭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주간선도로를 보조간선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 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근린 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단지계획과도 이어지는 거죠. 주거지를 만들고 주거지의 외곽은 간선도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간선도로는 대량 교통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도로는 주간선도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보조간선도로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집산도로입니다. 집산도로는 근린 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 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 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봤던 보조간선도로가 근린 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했다면 그 내부에는 집산도로가 들어오게 되겠죠. 다음으로 국지도로입니다. 국지도로의 정의는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라 하는 것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단독주택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시고속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특수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도 도시계획기사 시험에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주간선도로는 대량교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로일 것이고 근린 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가 보조간선도로, 즉 8개의 근린 주거구역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집산도로가 계획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도로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살펴봤을 때 아까 제일 처음 주진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주진금, 어디에서? 주간선도로에서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 주간선도로 쪽에 집산도로가 직접적인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주진금, 주간선도로에서 진입을 금지한다. 두 번째 원칙, 집통배, 집산도로에서 통과교통을 배제하겠다. 통과교통이라 하는 것은 단지를 가로지르는 교통인데요. 해당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집산도로가 보조간선도로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단지 계획을 함에 있어서 단지 내부의 도로는 격자형, T자형, 그리고 루프 및 링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형태인데요. 흔히 간선가로 형태가 격자형, 방사 환상형, 혹은 격자 방사형 등 다양한 가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시험에서는 단지 내부의 가로를 주요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집산가로 형태가 격자형, 그리고 T자형, 또한 루프 및 링형이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쿨대삭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쿨대삭은 막다른 길로서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원칙, 주진금과 집통배를 활용한다면 첫 번째의 주진금 같은 경우 주간선도로, 북측에 주간선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격자형 같은 경우 주간선도로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어가 되겠죠. T자형 같은 경우도 북측 주간선도로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진금 원칙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상지에 주간선도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가로는 루프 및 링형이 될 것이고요. 집통배, 집산도로에서 일자로 관통하는 통과교통을 배제한다는 원칙에서 살펴봤을 때 격자형 같은 경우 모든 도로가 통과교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T자형과 루프 및 링형을 통해서 단지 계획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계획의 목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합리적 가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과 형태와 규모에 알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도로,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무슨 도로다? 간선도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도로는 주간선도로로 볼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간선도로, 내부는 집산도로로 본다. 그랬을 때 그 형태가 격자형, T자형, 루풍, Ring형이 있는데 주진금과 지통배의 원칙에 의해서 격자형 또는 T자형은 주간선도로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루프 및 링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도로의 규모인데요. 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따라서 각각 적정한 기능에 맞는 폭원 설계가 중요합니다.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설계 기법들은 하나하나 다른 도면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배치 간격인데요. 설계를 할 때 각각의 도로의 기능을 알고 그 기능별 도로의 간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간선도로는 1km, 보조간선도로 500m, 집산도로 250m, 국지도로 90에서 150m라고 하는 내용은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시고요. 도로들은 위계에 맞게끔 상호 간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연결될 수 없고요. 국지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또한 연결될 수 없다는 것, 이 점을 유의하셔서 향후에 설계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각입니다. 가각이라 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가 만났을 때의 모퉁이의 길이를 뜻하는데요. 도로의 규모별 유형에 따라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별로 각각의 도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차 분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보행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런 보행자 동선은 공공시설과 오픈 스페이스들을 잘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성 및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행자 동선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명, 주거용, 녹도형이 있고요. 도시명, 어디에 중심인 상업지에 10m로 설계할 것이며 직선 또는 격자형으로 설계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형은 단독 및 아파트에 3m로 설계하는데 순환형으로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도형은 산지 및 하천에 자유형으로 설계하고 그 폭원은 10m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기사 시험에서는 주진금, 집통배, 보차분리 이 3가지 원칙을 염두하시고 향후 설계에서 폭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